네, 오늘의 마지막 청차 토픽입니다. 이재명 특활비 어디 썼나 봤더니 특활비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재명은 그때 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실의 특활비 다 깎아버렸죠. 특활비가 82억, 연간 82억이었는데 그걸 다 제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이재명 쪽에서는 검찰 특활비도 다 잘라버렸죠. 그렇게 하면서 이거 뭐 특활비 없다고 국정 운영 못하느냐, 그러면 뭐 정부도 아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집권을 하니까는 슬그머니 추경 예산에다가 특활비를 집어넣었죠. 용산 대통령실 특활비 6개월치 41억 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특활비를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이거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계속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공개하겠다고 그때 약속을 하면서 추경에서 40몇 억을 책정받았기 때문에 공개를 했는데, 이재명이 취임한 이후에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특수활동비가 4억 6천만 원 정도 썼고, 그 다음에 이 업무 추진비로도 상당수를 썼습니다. 9억 7,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두 개 합해서 14억 이상을 쓴 거죠. 썼는데 이 쓴 항목들을 애매하게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이 외교 안보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억 5천만 원, 민심 여론 청취 갈등 조정 관리 9,800만 원, 국정 현안 공직 비위 인사 등 정보 수집 관리 9,700만 원, 국가 정체성 상징성 강화 5,854만 원. 이게 무슨 이게 공개 내역을 공개한 겁니까? 이게 공개한 겁니까? 공개한 겁니까 이거? 이거는 현금으로 나가서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뭉뚱그려서 이제 국가에서 가져간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얼마를 썼다는 거냐도 없습니다. 업무 추진비도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3억 5천만 원, 기념품, 명절 선물, 경조 화환 구매비 3억 4천만 원, 국정 현안 관련 대민 간담회 2억 원, 2억 7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놔서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날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날짜는 얼마를 썼다고 해놨는데, 가령 7월 21일과 7월 25일에 인사검증 관련 정보 수집 명목으로 105만 원과 114만 원을 썼다. 그리고 같은 달 8월 1일, 11일에도 같은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서 573만 원을 썼다. 이렇게 하니까 언론이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그 시기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시점하고 맞물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한 뒤 새 후보자를 발표하기까지 기간이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인사검증 관련 정보 의견 수집으로 573만 원을 더 썼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런 부분에 특활비를 썼다면은, 그렇지, 인사검증을 하면서 특활비를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명목으로 사용을 했는지, 이건 이제 단적인 예고 사례고, 이 업무 추진비와 합해서 14억 원 이상을 썼다고 하면서 이것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공개를 하는데, 도무지 좀 오리무중인 그런 형식적인 공개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3개월 동안 14억 원을 썼다. 특활비하고 업무 추진비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최초로 대통령실 최초로 이것을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마치 오히려 더 궁금증이 더 커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미국 가 있죠. 미국 가서 또 무슨 특활비 또 업무 추진비 어떻게 적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김혜경 씨도 같이 간 그 상황이죠. 이재명이 미국에 가 있는데, 오늘 신명그룹이 갑자기
트럼프를 또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했죠. 트럼프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어떤 전략에 의한 것 같지도 않고 일종의 반미 이 본능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민주당 최대 친명 개파 모임이 있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트럼프를 막 규탄을 하면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뭐 기자회견 제목이 이겁니다. 한미 동맹 훼손, 불평등 투자 강요 규탄 회견,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혁신회의도 일제히 기자회견 장애 집회를 하면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트럼프 정권을 맹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 여행 보이콧하는 운동을 벌이겠다. 미국산 불매 운동도 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서 미국 트럼프를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 그런 활동을 시작을 했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뭐 소위 말하는 혁신회의 멤버죠. 5선의 김태년 의원, 이거는 뭐 SNS에 글을 올려서 이거 협상이 아니라 날강도식 압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길목을 막고 돈을 뜯어내는 깡패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트럼프를 맹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트럼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지구촌의 악동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 맞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뭐 협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계속 트럼프만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불매운동까지 하겠다. 지금 여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하고 맞물려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마치 축창과 일본하고 무역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무역 갈등이었죠. 막 축창과 이야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이제 미국을 상대로 일종의 관제 데모를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점에 이재명은 지금 미국 가 있죠. 미국 가 있는데 이 트럼프와는 지금 만나는 계획도 없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트럼프하고 만나지 못하고 오늘 겨우 미국에서 한 일정이 보도가 되는 걸 보니까 하나는 뉴욕 교민들하고 간담회 했다. 뭐 간담회는 가면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또 김혜경 같이 따라가서 그래서 또 뭐 간담회를 했다는 게 나오고, 또 하나가 이런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이 가서 이제 트럼프는 만나지 못하고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과 만나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가 일어나는데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를 했다. 관세 협상 등에 관해 논의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단을 만났다. 의원단, 이렇게 브리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단이라고 하는데 이 명단에 나온 사람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진세신 민주당, 그 다음에 크리스 쿤스 민주당, 그 다음에 하원 외무위원회 영킴 공화당, 그레고리 막스 민주당. 자, 영킴은 한국계죠. 유일한 공화당 의원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민주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이걸 의원단을 만났다.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고 거기서 이재명이 했다는 말이 조지아주 현대차 LG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자, 이게 트럼프에게 처음에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첫날부터 트럼프와 통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 빨리 석방을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또 그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을 받고 막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하고 통화도 일주일 내내 하지 못하고 나중에 다 풀려나서야 인권 누린 당했다는 게 막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런 무력감을 보였고, 이번에 또 미국까지 가가지고 트럼프 만날 약속조차 못 잡고 겨우 민주당 의원 몇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다가 이야기를 했다. 이것을 또 가서 또 회담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거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미국 하원 의원, 민주당 의원 몇 사람 만났다고. 그리고 이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요구를 했다. 미국 의원들이 공감을 표했다.
이런 이야기, 참 들려오는 이야기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외교부가 주 UN 대표부 차석 대사로 사람을 한 명 임명을 했는데, 배종인 전 기획조정실장을 UN 대표부 차석 대사로 임명을 했다. 2인자로 임명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배종인 전 차석 대사는 이미 5년 전에 UN 대표부에서 똑같은 직책을 맡았다. 차석 대사로. 그런데 5년 만에 다시 어제자로 주 UN 차석 대사로 발령을 냈다. 2020년 11월에 UN 차석 대사로 임명돼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5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보직을 맡는 건 외교부에서도 특히 이례적이다. 2년이 2명이 기용되는데 주 UN 차석 대사는 보통 통상본부에서 국장을 마친 뒤 보임을 하는데 이 사람을 왜 갑자기 했을까? 5년 전에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차지훈 UN 대사. 얼마 전에 임명을 했죠. 이번에 이재명 유엔 갔는데 차지훈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지훈은 외교에 대해서 문외한이죠. 바로 이재명의 연수원 동기, 사법 연수원 동기, 그리고 그 전에 이 건순일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그 선거법 사건에서 이재명의 변호사를 맡았던 인물 차지훈을 마치 이렇게 이 훈장 주듯이 이 자리를 또 하나 준 것이 유엔 대사로 보낸 거죠. 아무런 외교 경험이 없는 사람을 유엔 대사로 보내놓으니까 지금 당장 자기가 이재명이 갔는데 유엔 대사가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서로 모르는 거죠. 서로 그 상황도 모르고 뭐 유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유엔의 유자도 모르는 사람을 자기 그 변호사 출신이고 자기 동기라고 대사로 보내놨죠. 그러니까 뭐가 안 돌아가니까는 한 사람을 빨리 아는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5년 전에 그 차석 대사를 했던 사람을 지금 부랴부랴 발령을 내가지고 지금 보낸 거죠. 국정을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재명의 뭐 변호사들 또 뭐 그 연수원 동기들 완전히 지금 출세길이 열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이재명이 불안한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재명이 집권을 했지만은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재판이 언제 속행이 될지도 모르고 또 뭐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 시점인데 미국과 어떤 뭐 루트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래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 사이에 어떤 뭐 정치적인 이 노림수만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계속 말씀드린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 시도를 하다가 지금 역풍을 맞아서 벌집을 추스는 것처럼 지금 법원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만들었습니다.